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품 솔직 리뷰,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솔직 리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런 시즌이 매물 시즌을 노리고 있는, 본격적으로 이제 활활 타오르는 타이밍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다이와 제품입니다. 일제 제품도 얼마나 하네요. 팀런 장비 내가 과연 뭘 사야 될까, 어떤 제품을 사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종류들이 워낙 다양하고 중국산들, 국산 제품들, 일제 제품들 거의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품은 바로 다이와 에메랄다스 시리즈입니다. 에메랄다스 시리즈는 가격대도 어느 정도 있고 제품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심자들에게 제가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돈값은 한다, 이런 제품인데요, 사실 루어 때는 비싼 건 잘 안 쓰거든요. 시즌이 좀 짧고 하기 때문에 가성비 위주로 좀 쓰는데, 이 에메랄다스 시리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에메랄다스 보트 X 제일 보급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MX 시리즈, 그 위에 바로 에메랄다스 보트 에어라는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EX라고 해서 요즘에 메탈 톱이 유행이죠. 가장 상위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메랄다스 에어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출시가 됐고요. 원래 희망가가 46,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배 정도 해주면 보통 한 40만원 한 중후반 정도로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인터넷에서 36만원대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나와서 제가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좀 작기 때문에 조금 싼 직수보다는 AS만데 그나마 좀 낫지 않나 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사시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자, 팀런을 제가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느낀 점, 팀런 때는 가벼우면 감도가 좋습니다. 물론 낚싯대의 특성상 가벼우면 약하다, 무거우면 강하다라는 통상적인 방식이 있지만, 팀런 때 하면 일단 감도가 무조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 손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가볍고 감도가 좋아야지 좀 더 고기를 잡는데 좀 수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름도 에메랄다스 보트 에어입니다. 에어이기 때문에 시리즈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외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MX나 거의 흡사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하지만 무게가 상당합니다. 보통 다이와 에메랄다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511 시리즈죠. 5피트 11인치, 180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2m 10cm, 한 7피트 정도까지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요, 짧으면 좀 감도 위주의 낚시, 보트라든지 좀 감도 위주의 낚시가 좀 유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가 그렇다고 해서 1m씩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제일 긴 사양은 30cm, 한 뼘 반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메랄다스 MX와 에어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X와는 뭐가 다른지. X와 MX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게 차이가 납니다. 이 기종은 상위 기종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MX를 보더라도 보급형이지만 가격대가 지금 한 30 얼마대 하는데, 그거보다 약간 상이지만 뭐가 좀 다른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1 기종을 한번 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6피트 때 2m 넘는 제품을 사용해보다가 좀 짧은 게 있으면 어떨까 해서 511 가장 짧은 제품을 샀습니다. 본 제품은 에메랄다스 보트 에어 511 MLS입니다. 팁은 솔리드 팁이고요. 이름답게 상당히 가볍습니다. 릴 시트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썼던 제품들, 아부가르시아도 있고요, 오션필드, JS컴퍼니에 나온 닉스팝이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보통 무게대가 한 100g대 정도 나가거든요. 들어보면 그냥 무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낚싯대 자체에서 무게가 한 30g 이상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경쾌하고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 하위급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가이드에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이드가 카본 가이드, 카본 가이드는 무게가 가볍고 탄성이 좋기 때문에 카본 가이드가 고급입니다. 그 차이가 가장 많이 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카본 가이드 밑에 티탄 가이드, 티탄 가이드보다 서스로 된, 스테인레스로 된 가이드 가격이 결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이드만 바꿔줘도 무게가 일단 10g씩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런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손목 스냅으로 착착착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걸리는데요, 릴 시트 위치가 중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10cm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기존의 다른 낚싯대들은 거의 비슷해요.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깁니다. 무거운 웨이트를 들고 있는 문어대 같은 경우는 이게 길어야 됩니다. 길어서 끼고 있으면서 우리가 몸을 지탱을 하면서 하는 경우 릴 시트가 좀 길거든요. 근데 팀런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70g, 적게는 50g 정도의 웨이트를 달아서 손목 스냅으로 착착착 하기 위해서는 뒤에가 조금 짧아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손목으로 이렇게 착착착 하면 탈목이 한 반 정도 오는 게 이 샤크리 주기는 좋은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깁니다. 제 팔꿈치까지 와요. 하다 보면 이렇게 흔들다 보면 이게 계속 걸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앞으로 쭉 내밀고 착착착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써보니까 확실히 손목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뒤에가 많이 왔다 갔다 그리면서 걸리면 구명조끼에도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높이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뭔가 샤크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톱 같은 경우에도 다이와에서 지향하는 게 솔리드 톱입니다. 솔리드 톱. 통 솔리드로 해가지고 좋은 걸 썼겠죠. 그런 게 좀 비싸겠지만 여타 다른 낚싯대에 비해서 가볍고 뒤틀림이 없는 뭐 이런 걸 썼다고 하니까 감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도는 좋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감도는 좋지만 샤크리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사실 때 이 길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샤크리가 좀 불편하다는 느낌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11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80으로 거의 제일 짧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꼽았을 때 제 키가 180cm 정도 되는데 저하고 키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1을 안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샤크리를 할 때도 뭔가 조금 불편한 감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때까지 좀 긴 걸 썼다면 511 제품들은 샤크리를 할 때 조금 길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 에어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가볍다가 가장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본 가이드를 썼기 때문에 무게도 줄였고 릴 시트 같은 경우에 위에서 언더락이라고 하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식입니다. 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잡고 흔들기 때문에 풀리는 게 좀 덜하다, 빠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밑에서 위로 풀리지는 않으니까요. 자, MX는 제가 아직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릴 시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릴 시트 길이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요즘에는 저가형 제품들도 지금 이런 제품들도 다 10만원대의 제품들이고 10만원짜리 살까? 30만원짜리 40만원 정도가 되게 되면 감도 좋은 걸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30만원 넘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싶어서 저도 이번에 가격이 좀 저렴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닉스팟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한번 사서 소리대를 3번이나 불러먹었습니다. 소리대가 너무 낭창해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너무 낭창하면 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당히 낭창하고 감도가 좋은 반면에 소리대 탑 부분에서 좀 꼬임도 심하고 했는데 이 제품은 실조에서 한번 써보다 보니까 요즘엔 다 가이드가 위를 향하게 돼 있는데 가이드 꼬임도 좀 현저히 덜하고 입질 감도는 좋았지만 샤크리 하는데 조금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낚싯대가 가볍기 때문에 릴을 무거운 걸 쓰게 되면 바란스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그지스트나 스텔라 쓰면 제일 좋겠지만 저는 3000번 릴로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무게 감도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에메랄다 스포트 에어 간단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팀런 낚시가 활활 타오르는 중반 시즌을 달려가고 있는 시즌에 새 로드 영입해서 한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클린트 같은 경우에는 5절이고 바란스라든지 무게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여러가지 가격 구성을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수준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 건 확실히 알겠지만 루어대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메이커 값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품이 좀 심하다는 느낌 제가 많이 받거든요. 분명히 한 내년쯤 되면 더 좋은 제품들, 국산 제품들이라든지 국내에서 제작 발주를 해서 중국에서 만들어 온 제품들도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국내외에 있는 조업체들도 좀 힘내셔서 무조건 비싸게 해야지 잘 팔린다 또는 무조건 싸게 잘 팔린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가성비, 가심비의 제품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돈이 많으면 제일 비싼 거 사면 되겠지만 내가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성능을 볼 수 있는 이런 낚싯대를 원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낚싯대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편은 바로 팀런 낚시. 지금 빨리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가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회장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다